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학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거를 3개를 꼽아라 하면 여성분들 출산할 때 출산통이고요. 두 번째가 요로결석 통증이고요. 세 번째가 췌장염이 있을 때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요로결석이 상당히 흔한 병이어서 전 인구의 10%가 요로결석을 경험을 합니다. 또 한 번 결석이 생기신 분들은 거의 50%가 재발을 하거든요. 요로결석이 왜 생기느냐 대부분 궁금해 하십니다. 아파 죽겠다고 하시면서도 오셔갖고 첫 번째 질문이 왜 생겨요?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답을 체질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유전적 소인, 그러니까 체질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칼슘 먹지 말아라, 뭐 시금치 먹지 말아라, 우유 먹지 말아라, 이거는 좀 틀린 이야기인 거죠. 요로결석은 체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시간 뺏겨 뭐 비용 들어가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결석 대사이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석 생기는 원인을 찾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검사비가 별로 안 비싸서, 또 의사들이 좀 귀찮아서, 또는 환자분들도 귀찮아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재발성 결석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결석 대사이상 검사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원인이 나와줬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결석이 생기면 저절로 빠질 수 있다. 물을 많이 먹어라.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석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소변이 흘러가는 요관이 결석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건데, 그때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량은 더 늘어나고 막힘 현상이 더 심해져서 통증은 더 심해지거든요. 전부 다 토합니다. 구토도 부역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을 때 통증이 있으면 물을 그 순간에는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 배출 가능성 있는 결석 크기를 대략적으로 봐서 4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석 크기 4mm. 통증이 심하고 자연 배출이 안 될 정도의 크기의 결석이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결석 치료를 한다 하면 대부분 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체외 충격파 쇠석술 혹은 초음파로 돌을 깬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을 시켜서 몸 안으로 전달을 시키고 결석이 있는데 포커싱을 맞춰서 결석을 부숴가지고 흘러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쇠석이 외래에서도 바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선호하시긴 하는데, 여기에도 오해들이 꽤 있으십니다. 한 번 쇠석에서 모든 돌이 다 쇠석되기를 바라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4mm 이상 되는 크기 결석을 쇠석을 했을 때 평균 시술 횟수가 2회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쇠석을 해서 결석이 다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이신 거죠. 보통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 다시 2차 쇠석, 또 3차 쇠석,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3번, 4번, 5번, 10번을 깨도 안 깨지는 결석이 있습니다. 결석이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 결석 성분은 쇠석으로 안 깨지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체외 충격파 쇠석기 기계 장치가 엑스레이 투시를 보면서 결석에 포커싱을 해서 깨는 방식인데,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결석이 꽤 있습니다. 또 임산부인 경우, 또 소아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치료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쇠석 말고 다른 치료는 뭐가 있을까?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흔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취를 하고 요관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인데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거쳐서 요관까지 올라가서 직접 돌을 잡아서 꺼내거나, 아니면 직접 보면서 돌을 레이저로 부셔가지고 쉽게 흘러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마취도 필요하고 뭐 하루 이틀 입원도 필요하고 해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1회 수술로 모든 결석이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 요로결석 내시경 수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성요관경이라 그래가지고 단단한 막대 같은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시야도 좋고 결석 제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호가 되는데, 사실 요도 입구에서 요관을 거쳐서 신장까지 내시경이 올라가려면 거리가 꽤 됩니다. 그리고 요관이 상당히 가늘죠. 최대한 벌어졌을 때가 1cm고 좁은 경우에는 한 3mm, 4mm밖에 안 되거든요. 신우라든가 신장 안에 있는 결석까지는 이 경성요관경이 올라가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휘는 연성요관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 할 때랑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다 이렇게 휘는 내시경들이죠. 결석 위치가 상당히 높다, 신장 안에 있는 결석이다, 이런 경우는 연성 요관경, 신요관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시술을 했던 환자분들 케이스고요. 결석이 위치가 너무 높거나 신장 안으로 올라가 버려서 쇠석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효율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게,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은 요관 내시경 수술 건수가 더 많거든요, 쇠석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들께서 쇠석을 더 선호하셔서 쇠석 건수가 훨씬 더 많긴 하는데, 수술 치료에 효과적인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장 안에 굉장히 큰 결석이 있을 때, 요럴 때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쇠석으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관경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피적 신절석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옆구리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신장까지 길을 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굵은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결석을 훨씬 더 빠르게 부술 수도 있고 큰 통로를 통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피적 신절석술이라는 치료법이 또 하나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료는 당연히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장 주변에 큰 혈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없는 길을 새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출혈 가능성 때문에 입원도 며칠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치료법은 꼭 해야 될, 적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경피적 신절석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석 치료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결석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결석 크기, 위치, 환자분 건강 상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